조은하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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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장한솔 대리가 오픈 스피치 하면서 얘기하는 걸 듣고서 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장한솔 대리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팀장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통화를 할 때 계약금을 들고 오라. 계약금이 얼마다. 이 얘기를 꼭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를 하면 고객이 안 올 것 같아서 무서워서 얘기를 못했다. 그리고 예전에는 손님이 안 오면 그 얘기를 한 것 때문에 안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남 탓을 했었다. 근데 지금은 내가 잘못해서 손님이 안 왔다 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나요? 네. 제가 강조했던 몇 가지 중에 하나죠. 전화로 계약금 얘기를 꼭 하고 서류나 이런 것도 다 얘기를 해서 챙겨서 나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호수를 절대로 오픈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근데 우리 말고 다른 분양 상담사들이 동호수 오픈을 안 하나요? 다 하죠. 심지어 제가 여기 처음에 이 현장 왔을 때 동호수를 10번은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5번에서 10번. 한 번 갈 때마다 한 2개 호수씩. 손님이 한 10개 호실을 놓고서 그 중에 막 고르고 있어요. 물론 계약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언제 나와요? 물건이 진짜 많고 좋은 호실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진짜 남아있는 몇 개 안 되는 물건을 팔아야 되는 상황에서 동호수를 다 오픈하면 손님이 계약을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근데 예전에 제가 제 직속 팀장님들한테는 당연히 그게 교육이 이전부터 되어 있었고 같이 일하는 우리 담당자분들한테도 당연히 다 전달이 됐었는데 제 본부에 소속된 다른 팀장, 다른 팀들은 그걸 아무도 안 했어요. 아무도. 처음에 호실이 많고 물건이 많을 때 계약이 나오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도 못 팔았습니다. 하나도. 팀에서 한 달 내내 하나도 못 판 팀들이 수두룩해요. 왜? 동호수 오픈하니까. 근데 그 팀장님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 내가 지금까지 일을 다 그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동호수도 안 하고 오픈을 안 하고 어떻게 계약을 시켜 이거를.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네. 내지는 그래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이 손님은 그게 아니었어. 이 손님한테 동호수 오픈을 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땡길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모를까요? 제가 계약금을 꼭 들고 오라고 전화로 얘기를 하시고 서류도 준비를 해서 나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담당자를 안 해봤나요? 저는 팀장을 안 해봤어요. 제가 담당자 했을 때 여기 있는 어떤 누구보다도 훨씬 잘 팔았습니다. 제가 팀장 했을 때 여기 있는 팀장뿐만 아니라 어떤 팀장보다 잘 팔았어요. 근데 제가 그걸 몰라서 얘기를 할까요? 방문하지 않은 사람한테 돈 얘기를 하는 게 부담스럽다. 당연히 부담스러워요. 당연히. 근데 이야기를 하는 내가 이 물건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각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고 거기서 돈 얘기를 한다 안 한다 이거랑 다른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 이 물건이 너무 좋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진짜 너무 좋은 데를 갔어요. 현장을 오픈했는데 첫날에 1000개 중에 막 800개가 팔렸어요. 청약으로 막 다 끝나려고 해요. 정당 계약으로 800개 팔리고 나머지 200개 선착순을 해요. 그 선착순 200개 하는데 동호수 가지고 따지겠어요? 손님이 동호수 막 재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 조금 하는 담당자를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 마세요! 어차피 못해요. 쳐버리고 딴 사람이랑 통화해요. 콜이 딸랑 이거 하나밖에 안 떠가지고 나는 이 사람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끌려다닙니다.
일단 이거라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분위기가 난리가 났어요. 왜? 내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졌으니까. 불똥이 떨어졌으니까 손님한테 다급한 마음을 막 얘기하면서 끌려다닐 거예요. 근데 일 좀 한다는 사람들은 안 끌려다닙니다.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냐? 콜이 계속 들고 있는데 이 사람이랑 시간 낭비할 수 있어요?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후회를 하시든 마시든 알아서 하세요.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콜, 다른 사람한테 전화 또 해요. 상담하다 감도 안 올라오고 막 이런다? 아, 그럼 못 하신다. 나가서 저기 이상한 물건 하시라고.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안 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요. 당연히. 제가 예전에 상황판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이거 지금 상황판입니다. 2달 뒤에 여기 이 라인 하나도 없을 겁니다. 2달 뒤에 어떻게 됐어요?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다 팔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때요? 좋은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실제로 없어지니까 이전엔 쳐다도 안 보고 거들떠도 안 봤던 것들을 또 팔기 시작해요. 지금 어때요? 지금 우리가 파는 물건들, 우리가 처음에 2월 달에 여기서 그 물건들 만약에 팔아라 했으면 팔 사람 있겠어요? 가격이 달라졌나요? 조건이 변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 됐습니까? 모든 게 다 동일한데 그때는 안 됐던 게 지금은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역으로 생각하라고. 분명히 가능한 거고 제가 해봤던 거니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건이 너무 좋고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분양가에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고 절호의 찬스다. 근데 이 사람한테 계약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계약을 할 수 있는 가망 고객이라면 계약금 얘기 당연히 해야 되고 서류 얘기 당연히 해야 돼요. 누굴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 안 해오시면 팀장님이 물건 주시겠어요? 뭘 보고 오늘 처음 봤는데 고객이 한다라고 얘기한다고 그걸 믿는다고요? 팀장님이? 누가 믿어요? 제가 담당자일 때 저는 이체 준비가 아니라 현금 찾아오게 한 것도 많아요. 아, 현금 찾아오면 귀찮죠, 당연히. 귀찮은 대신에 뭐가 어때요? 계약 확률이 올라옵니다. 계약 확률. 팀장님 모시고 오는데 클로징 가는데 손님이 현금 딱 꺼내놓고 있어요. 서류랑. 어떻겠어요? 우리가 짜는 가게에서 팀장님 물건 주실 거 아니에요. 이 사람 계약할 사람이니까. 뭐가 필요해요? 증거잖아요. 증거. 계약할 사람이라는 증거. 근데 말로만 할 테니까 줘봐. 합니까 실제로? 담당자인 나는 그 말을 믿죠. 저는 사장님이 하실 분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팀장이 그 말을 믿어요? 여기서 일을 얼마나 오래 한 사람인데 팀장들이 얼마나 많은 손님들을 만났는데 당신이 말로만 한다고 그걸 믿어요? 그렇게 하면 안 준다. 누굴 위해서? 당신이 좋은 물건 가져가기 위해서. 당신이 좋은 조건으로 좋은 물건 가져가기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계약금을 가지고 나오고 당신을 위해서 서류를 챙겨 나가야 됩니다. 동호스 오픈. 이 사람은 동호스 오픈 안 하면 절대 안 나올 사람입니다. 하지 마세요. 오픈하면 나온다고요? 나올 수는 있겠죠. 나오면 합니까? 오픈하면 나온다고요? 동호수 저 같으면 동호수 다 오픈하게 만들고 어디 가서 해요? 여기저기 다 알아봐요. 이 동호수 제가 알아봤는데 이거보다 좋은 거 있으면 연락주세요. 제가 백화점에서 백화점에서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이 시계가 2,090만 원이에요. 이 버클 빼고 그냥 시계만 2,090만 원인데 제가 이거 얼마까지 깎은지 아세요? 1,700만 원대 견적 받았습니다. 1,700만 원. 1,720만 원인가 받았어요.
백화점에서 물건을 깎을 수 있다? 생각합니까? 보통 백화점 조금 안다는 사람들이 상품권 가지고 가죠. 상품권. 현금으로 상품권 구매하면 뭐 3%씩 2몇 %씩 빠지는 거 그 금액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깎았을까요? 전화해서 찔러봐요. 여기저기 전국에 있는 매장 다. 가격 오픈 안 합니다. 와서 얘기하라고 해요. 근데 10명한테 찔러보면 그 중에 한 3~4명은 가격을 얘기해줘요. 그럼 그 중에 제일 싼 가격 가지고 다른 데 또 전화해서 얘네 이 정도까지 해준다는데 너 얼마까지 해줄래? 그렇게 해서 전화 20통만 돌리면 3~400만 원 버는 거예요. 저는 안 하겠습니까? 전화 한 통에 30~40만 원인데 해야죠. 똑같아요. 아파트 내가 좋은 동호수 가진다는 게 나한테 돈을 버는 일이란 말이에요. 더 좋은 동호수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얘가 가격을 얘가 동호수를 오픈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픈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반적인 동호수 저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팀장한테 여쭤봐서. 그런데 지금 어떠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동호수를 제가 어떻게 물어봅니까? 일반한테 공개되지 않는 동호수인데 누구한테 가겠어요? 동호수 이미 다 오픈한 사람한테 가겠어요? 아니면 여기 뭔지 모르지만 뭐 하나 나올 것 같은 사람한테 가겠어요? 동호수 오픈된 사람한테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뭔가 이런 상황 때문에 나올 게 있다라는 사람한테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럼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약금 준비해서 오셔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동호수 오픈하지 말라는 것도 이게 전부 다 상황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각을 짜 있고 어떤 교육을 받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전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하나, 두 개, 이거는 나랑 안 맞아. 이건 나는 못하겠어. 이런 게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각이 틀어지는 거예요. 전체 디테일이 안 맞습니다. 내가 못하겠어? 방법이 그게 맞는데 돈을 버는 방법이 그건데 내가 그걸 못하겠어? 그럼 돈 못 버는 게 당연한 거죠. 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게. 무조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제가 강조하는 것들 이건 꼭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그걸 못해? 나를 바꾸세요. 나를 바꾸세요. 내가 저금통을 하나 갖고 있는데 누가 앞에서 돈을 막 줘요. 저금통에 아무리 구겨놔봤자 1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앞에서 돈 계속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금통 큰 걸로 바꾸세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객하고 상담할 때 누굴 위해서? 고객을 위해서. 모든 각을 저희 회사에서 그렇게 일 안 합니다가 아니에요. 저희 방침상 그건 안 됩니다. 해드릴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니까요. 고객님 저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기 때문에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고객이 거기다 따지고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하는 마음인데? 그냥 형식적으로 고객한테 돈 얘기를 해야 된다. 형식적으로 고객한테 동호수를 오픈을 못한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고객한테 뭔가 미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고객한테 뭔가 더 해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하면 계약 안 나와요. 전화로 처음부터 돈 얘기 누가 쉽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돈 얘기 나오는데 고객이 부담스러워한다? 얼마나 메리트를 못 심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아파트 사는 사람이 고작 500만 원 계약금 이체 준비해서 나오라는데 그걸 부담스러워한다고요? 말이 돼요? 앞뒤가 맞아요? 내가 코트 한 벌 사려고 백화점 가는데 카드도 없이 현금도 하나도 없이 그러고 가요? 가서 구경하고 입어보고 마음에 들면 집에 와서 카드 갖고 다시 갑니까?
살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까요? 누가 하겠어요? 안 해요, 아무도. 그냥 구경만 하더라도 500만 원 이체할 준비해서 오는 게 어렵습니까? OTP 하나 딸랑 들고 오면 되는데. 그 OTP 하나도 들고 오기 싫을 정도로 여기가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메리트를 못 씌운 거예요, 담당자가. 상담은 얼마나 못하는 거예요. 제가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들, 아 나랑 안 맞아? 해석하면 아 난 돈 벌기 싫어. 아 이 손님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해석하면 아 난 돈 벌기 싫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분명히 맞는 방법이 있고 정답이 있는데 그 정답을 자꾸 피해가지 마시라고요. 그냥 하라는 거 하면 돼요. 매우 간단합니다. 매우 간단해요. 그냥 알려드린 거 하면 돼요. 그걸 못하는 이유 찾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면 반성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돈 벌어먹기 틀린 사고방식을 갖고 있구나. 앞에서 돈을 주고 있는데 나는 받기 싫다고 손사래를 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 벌고 싶습니까? 네. 돈 벌 수밖에 없는 정답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팀장님들이, 그리고 제가, 그리고 이 중에 누군가는 알려준 대로 합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분명히 돈 벌고 있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내 귀를 막고 두 눈을 감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냥 따르면 돼요. 따르면. 내가 담당자로서의 스킬은, 담당자로서의 역량, 담당자로서의 가치관, 마인드, 이거는 갖춰놓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나만의 것을 뭔가 찾는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자꾸 가까운 길을 놓고 먼 길로 돌아가지 마세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제일. 왜?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팔아본 제가 시행착오 왕창 겪고 있는데 없는데 다 찔러보고 이런저런 교육 다 받아보고 그리고 제 인생에 스승님이신 우리 회장님 만나면서 회장님께 배운 것들 분야에 다 접목시켜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혼자서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었으면 저 만나기 전에 이미 몇십억씩 벌고 계셨어야 돼요. 몇십억은커녕 몇억, 몇천도 힘들었다. 본인들이 방법 못 찾은 거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못 찾았고 지금까지 못 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될 것 같다? 말이 안 되잖아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알려주는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럼 누구죠? 박동민입니다. 어디 갔어요? 안녕하세요. MKDAC 박동빈들입니다. 벌써 이제 2017년 올해 연말이 다 가고 있는데 그래서 12월에 3분의 1이 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래 들어서 자문자답을 한번 해봤는데 그때까지 일을 하면서 MKDAC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언제였나 라고 자문자답을 했는데 바로 경산, 창원 그리고 평택으로 하고 답을 나오더라고요. 하루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그게 이제 뒤돌아보니까 다 값진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처음 이제 MKDAC에서 온 경산 현장에서 이제 백현우 과장님 덕분에 대표님이 주신 기회로 이제 황 팀장님 전담 외부 아르바이트로 왔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처음 경산 현장에 와서 느꼈던 거는 이렇게 다들 정장 입으신 멋있는 분들이 의리의리한 모델하우스 안에서 고객들과 상담을 한다. 멋있다. 였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대표님과 면접을 봤을 때
그때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으셨는데, 외부 영업이라는 게 단순 노동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아침마다 오늘 이렇게 이제 팀원분들에게 해주신 말씀, 그게 박동빈 씨 옆에서 듣는 게 인생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제 일과는 아침 조회 듣고 삐끼 나가고, 점심 먹고 삐끼 나가고, 저녁 먹고 뭐 동타기를 하거나 현수막을 하고, 자기 전에 아침 조회 복귀 반복이었어요. 그 속에서도 정말로 좋았던 거는 제가 이제 삐끼 하면서 이제 모델하우스 들어갈 때 황 팀장님하고 대표님이 저의 미소를 지어주시는데 아 진짜 피로가 다 풀리더라고요. 그렇게 4일차가 되던 때 이제 저에게 대표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엄청 큰 기회를 주신 게 롤플레잉이었어요. 한번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목요일마다 롤플레잉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부터 고객 만나는 게 두려워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로봇가 되는 박동빈이 되기 시작했어요. 정말 항상 롤플레잉 때마다 듣던 피드백, 어색한 말투, 친근감 부족, 자신감 부족, 이 세 가지라는 벽을 깨기 위해서 장한솔대리하고 반말 롤플레잉 연습도 해보고 노과장님하고 사투리로도 연습도 했는데 변함이 없더라고요. 진짜 깨지지도 않고, 그렇게 경산에서 12번이라는 롤플레잉을 마지막으로 했을 때 12번째 김 팀장님 피드백을 저한테 해주신 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라는 한 문장을 해주셨었어요. 그때 정말 큰 충격을 받고 그날 밤에 노 과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동빈아 심각하다. 진짜 진지하게 안주하지 말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때 동안 김 팀장님 이런 모습 처음 본다. 그때 정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왜 안 바뀔까? 왜 고쳐지진 않을까? 그 상태로 저는 창원에 오게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다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최면. 동빈아, 실패하면 어떠냐? 넘어지면 어떠냐? 손을 잡아줄 사이병이 있는데. 그때부터 저는 자기 체면을 계속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쭉 간다. 손을 잡아줄 사람이 20명이 넘게 있다. 너는 진짜 행운하다 라고 자기 체면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창원에서 지나고 이제 2달 전, 창원 온 지 8개월이 됐을 때 갑자기 큰 충격을 크게 받더라고요. 스스로 말로는 행운하라고 하는데 행동은 그렇게 하고 있는가? 팀장님께서 제가 그때 창원에 오면 제 다짐은 진짜 팀장님 말씀 내 생각 다 버리고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성장한다. 이 각오 하나만 창원에 가지고 내려왔었어요. 쉽게 바뀌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 10월 달에 느꼈던 게 그때 팀장님께서 그 수많은 기간 동안 피드백을 해주시고 수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을까? 팀장님께서도 얼마나 큰 정신노동을 하고 계셨을까? 얼마나 큰 생각을 하시면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신 걸까? 라는 생각을 드는 순간 눈물이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내가 그것에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조금 더 빨리 성장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진짜 지금도 자기 체면을 하고 있고 이게 사실이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진짜 우리가 다 같이 이제 달려가 나가는 팀원분들 그리고 더 빨리 달려나갈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팀장님들, 근데 정말 제 모습이 그렇게 딱 그려지더라고요. 우물 안에 개구리의 저인데 밖에 팀장님과 대표님이 밧줄을 이렇게 내려주시는데 잡지도 않고 확성기로 나가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런 제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때 당시 느꼈던 게 진짜 성장이 쉽진 않구나. 근데 내가 이것도 하지 못하면 나는 돈도 못 번다라는 자기 체면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항상 아침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MKBNC 팀원분들 만나고 팀장님
대표님 이렇게 아침주를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정말 말로는 행운아가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나오는 행운아 박동빈 대리가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 팀원분들, 가족분들 감사합니다. 금일 구호는 우리는 행운하다로 하겠습니다. 전체 구호 준비! 야!